이번 사연은 예전부터 예비 장모님과 예비 신부를 괴롭히던 예비 장인을 두들겨 팼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예비 장인 어른의 뺨을 때린 놈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잘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될 저의 여자친구도 제가 든든하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을 힘들게만 살아오신 장모님을 저는 마음 편히 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놈이 나이 드신 분을 때린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30대 초반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여자친구를 적게 사귀어 본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없었어요. 한동안 여자친구와 잘 지내다가 여자친구의 집안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집안 사정 때문에 여자친구는 일만 하며 살아왔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귈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도 자기의 조건을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다네요. 저도 여자친구보다 나을 것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으로 살아야 했던 저희 어머니를 보며 저는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어 어머니에게 둘이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본인밖에 몰라서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을 사랑하신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신답니다. 저는 저희 엄마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힘들게 사는 것이 보기 싫었고 수많은 몹쓸 짓을 했으면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과 연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저희 가족들과 단절한 채로 살았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하고 홍기가 찬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사정을 여자친구에게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 말할 타이밍을 찾고 있을 때 여자친구가 자기의 집안 사정을 먼저 얘기한 것이었죠. 여자친구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와는 10여 년간 연락도 없이 지냈다고 하더군요. 불륜이 뭔지도 모르던 어릴 적부터 그녀의 아버지는 끊이지 않고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의 바람에 화를 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바람을 포기해버렸나 봐요. 여친의 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내연녀와 함께였다고 합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럭셔리하게 지냈다네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여자친구도 많이 무서웠다고 해요. 여자친구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한때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묵묵히 딸을 기다려주던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제 여자친구는 머리가 좋아 보여요. 그 좋은 머리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과외 알바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해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는 은신을 하며 집을 들락거렸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은 어머니와 여자친구였다고 하네요. 집을 들락거리며 살던 아버지는 딸에게 엄격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대학생인데 좀 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나고 귀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늦게 다닌다고 뺨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아빠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런 아빠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자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딸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때리고 한 것이었겠죠. 여자친구는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란 사람이 돈을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요. 그때는 어머니가 나서서 막아주었다 합니다. 딸의 돈을 뺏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하며 아빠와 대신 싸워주셨다고 해요. 여자친구는 아빠가 집에 없을 때보다 그렇게 들락거리며 지낼 때가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춘기도 다 지난 대학생이었는데 말이죠. 아빠에게 맞았던 그 트라우마가 여자친구에게는 아직도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보이는 이상행동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거든요. 계속 상담을 받고 마음을 풀어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현재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큰 마음 먹고 어머니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모두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여자친구에게 한동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답니다. 어머니의 사과로 여자친구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 선생님께서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여자친구는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한동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마음이 편해졌고 드디어 자기가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대요. 여자친구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계속 돈을 요구했지만 돈이 나오지 않자 아버지는 집에 거의 안 왔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소액을 요구할 때는 가끔 돈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온갖 앓는 소리를 하니 외면하기가 어려웠대요. 저는 그 소액도 절대 주지 않아야 한다고 여친에게 말했고 여친은 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제 말대로 행동했어요. 제 앞에서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확실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친 아버지가 한 번은 제발 도와달라며 30만 원을 붙여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는 여친과 데이트 중이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불쌍한 척을 하던 아버지는 그래도 돈을 안 붙여주겠다고 하자 여친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여친은 당당한 목소리로 얘기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온몸을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친의 전화기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친 아버지에게 그만하시라고 말했죠. 여친 아버지는 저에게도 욕을 하더군요. 땡땡이가 아버님을 용서해도 나는 용서를 못하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여친은 터지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밝은 척을 하더라고요. 여친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데이트하는 내내 저도 밝은 척을 했지만 그날 저는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나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한이 맺히는데 여자친구는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울음이 그쳐지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작년 초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여자친구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는 저를 사랑하지만 언젠가 보내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내 집안 사정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냐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랑 자기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모님과 연 끊을 용기가 있어서 저희 가족 때문에 자기가 괴로울 일이 없지만 저는 자기 가족 때문에 힘들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게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의 사정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놓지 못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모두 안 보고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을 테니 우리 셋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날 일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여자친구와 저는 그날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저희 결혼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작게 결혼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저의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고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언제나 저에게 칭찬만 해주시는 어머니를 저는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착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여자친구가 착한 것이니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착한 분을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주석을 없애고 정말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친 아버지가 집에 한번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회사에 있을 때 찾아와서 어머니를 괴롭히다 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었어요. 찾아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생일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딸을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딸의 옆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하며 선물을 드렸어요.
제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잘해드릴 때마다 여자친구는 옆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나도 오빠 어머니한테 잘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오빠한테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생각나서 저도 한참을 울었네요. 엄마의 선택이 그랬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엄마와 아빠 둘 다 안 보고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지만 엄마가 그리울 때가 적지 않았거든요. 셋이 식사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자친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당당한 척 하려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가까스로 참았어요. 어머니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여길 왜 왔냐고 화를 내시며 가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시집가는 딸년이 세상에 어디 있어? 버릇을 고쳐주러 왔어. 이러면서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머니는 동네 창피하게 왜 큰 소리를 내냐면서 빨리 가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모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타오시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앉으시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여자친구에게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자기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랍니다.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면서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시집을 가는 딸은 세상에 없답니다. 여자친구는 자기에게 아빠는 없으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런 아빠 보고 살 거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친 아버지는 나만 잘못했고 너네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데 사소한 것을 꼬투리 잡아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는 수작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잘 살 것 같냐면서 어머니 어깨를 잡아 흔들더라고요. 새파랗게 질려있는 어머니 모습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그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아버지는 바닥에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다시 여자친구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뺨을 한 대 더 때리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았죠. 그리고 저는 여기 계속 찾아와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널 손바닥으로 때렸지만 다음번에는 주먹이 나갈지 발이 나갈지 모르니 한번 계속 와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나가는 아버지에게 다시는 여기 올 생각도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이제 이사를 갈 것이니까 그런 줄 알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여자친구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네요. 저는 예비신부의 아버지를 때린 놈입니다. 저는 그날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든든한 사위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웃으셨어요. 여자친구도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집에서 옷을 가지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가 저 없을 때 또 찾아올지 몰라서 불안했거든요. 어머니는 오전에 일을 나가셔서 저희보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십니다. 저와 여자친구가 어머니의 일터로 어머니를 모시러 가죠. 혹시 아버지가 그곳으로 찾아올지 몰라서요. 여자친구는 저보고 잘했다고 늘 말하지만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어쨌든 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의 뺨을 2번이나 때린 놈이니까요. 이제 결혼식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를 자주 안아주시며 칭찬만 해주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집 계약금을 내놓은 상태이고 결혼식 후 한 달 정도 있다가 저희는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잘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사실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저에게 더 많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 해야겠죠. 이런 늙은 개새끼가 다 있나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멍청한 것들이 남의 사소한 것을 물고 늘어지며 자기의 큰 잘못과 평준화하려고 하죠.
잘하셨습니다. 쓰니님의 남자다운 모습 멋지십니다.